사물의 이야기로 사회를 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간 친구는 이제 한 주만 하면 끝난다며 6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휴학생인 어떤 친구는 6월부터 원하는 곳에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며 얼마 남지 않은 5월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직장인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은 모습에 친구가 부러웠는데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한턱 쏘라고 했더니 무급의 교통비만 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열정 페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친구를 안쓰럽게 쳐다보았지만 친구는 대수롭지 않은 듯 교통비를 계산하더군요. 페이보다 경험이라는 현실이 중요한 취준생에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열정보다 페이를 더 많이 받고 일하길 바라며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정치마의 할리우드. 지금 밟고 있는 땅이 꺼질 것만 같아. 내 손을 놓는 순간 이번 사연은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의 인물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찾아보면 되겠지. 그 혹은 그녀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조차도 실종 사건들을 외면한 채 현실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누군가는 누군가의 실종에 열정이라는 이름을 덧대어 납득할 만한 구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의 실종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름인데요. 실종자들은 하나같이 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죠. 저와 제작진은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일명 페이 실종 사건이라는 가제를 달고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종 사건의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유명 디자이너의 사무실에서 실종된 인물들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부족하거나 모자라 보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수소문하여 직접 그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거나 사라진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열정만 있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실종과 납치범으로 파악되는 그 디자이너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빈번하다는 그들의 실종 사건. 이번에는 편의점에서 터졌습니다. 단서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 문제가 커 보였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말로 둘러댄 편의점 점주의 입장을 보아 앞서 말했듯 그들의 빈자리를 열정으로 채우려 한 것 같습니다. 한 해마다 5만 건이 넘게 발생하는 실종 사건. 물론 이 수치에서 페이의 실종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정확한 수치조차 알 수 없는 페이 실종 사건.
우리는 이 실종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미리 대처하기에도 너무 각박한 현실이죠. 사라진 그들을 왜 사라져야만 했고 열정으로 둔갑당해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혁오의 볼링. 안녕하세요. 사물통역사 정소라입니다. 오늘 사연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사연의 아나운서가 소개한 실종자 페이는 바로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수당, 급여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열정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열정페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줬다는 구실로 청년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대기업 인턴이나 방송, 예체능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관념으로 쓰이는데요.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 되니 적은 월급이나 무급을 받아도 불만을 가지지 마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라는 태도를 보일 때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연에서 들었던 한 디자이너의 사례인데요. 이 디자이너는 한글이 써진 옷, 한글 패션으로 유명한 이상봉 디자이너입니다. 2014년 10월 한 작성자가 이상봉 디자인실의 직원 월급 내역을 SNS에 올려 문제가 되었는데요.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 10만 원, 인턴 30만 원, 정직원 110만 원의 급여를 준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패션계의 열정페이 논란이 벌어져 이상봉은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패션 노조와 청년들 사이에서 투표로 진행된 2014년 패션업계 청년 착취 대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가지기도 할 만큼 청년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에서 들었던 편의점 실종 사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편의점 열정페이 논란인데요. 인터넷의 구인 광고에서 편의점에서 카운터, 보충 진열, 기본 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평범한 편의점 구인 광고처럼 들리는데요. 기타 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만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려는 고용주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열정을 빌미로 이제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행태에 청년들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7.9%. 20대들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도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보통 수년간의 고생 후에야 입사하는데요. 열정페이는 이런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20대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책적인 면에서 열정페이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어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네온. To see the colors of the city lights, a trail of ruby red and diamond white. It's like a sunrise. She comes and goes and comes and goes like no one.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방송
시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그릇, 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당신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볼 때가 좋다. 차가운 겨울 밤하늘에 비껴뜬 보름달이 나를 바라보듯 풀을 뜯던 들녘의 소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듯 대문 앞에 세워둔 눈사람이 녹으면서 나를 바라보듯 폭설이 내린 태백산 기슭에 벌렁 들어 누웠을 때 고사목 사이로 떠오른 낯달이 나를 바라보듯 아버지 영정 앞에 세워둔 촛불이 밤새도록 나를 바라보듯 물끄러미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가 좋다. 정호승의 시 물끄러미의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을 쳐다본 적이 있나요? 물끄러미에서는 그 누군가의 표정을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하늘에 비껴뜬 보름달이 바라보는 듯, 대문 앞에 세워둔 눈사람이 녹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듯 말이죠. 저는 이 시를 읽고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 여행길에 만난 두 남녀가 레코드 가게의 좁은 부스에서 함께 음악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몇 분의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 고개를 들어 힐끔 쳐다보고 다시 재빨리 고개를 떨구곤 하는데요. 주인공 여자는 남자에게 말하죠.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나를 보는 그 느낌이 좋아 하고요. 고사목 사이로 떠오른 낯달이 나를 바라보고 풀을 뜯던 들녘의 소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느낌과 상충하는 영화의 명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볼 때 물끄러미처럼 묘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사람이 대각선을 바라보아도 앞의 물체가 어렴풋이 보이듯 저도 남자친구가 저를 쳐다볼 때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시의 표현처럼 물끄러미 그가 나를 쳐다볼 때가 정말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지금 바로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여러분의 눈빛을 읽고 남몰래 행복해할지도 모른답니다. 물끄러미는 여러분 또한 그 누군가를 행복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오아시스의 원더월. Today is gonna be the day that they're gonna throw it back to you. By now you should have somehow realized what you gotta do.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 사물의 사연에 귀 기울여보고 사회 현상을 되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오늘 사연에서 실종된 주인공은 바로 페이였습니다. 급여, 수당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열정으로 둔갑해버린 이 정당한 급여에 대한 문제를 되새겨 보았는데요. 열정 페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5월 마지막 주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사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다음 주 사연을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송지민 PD 수고하셨고요. 이윤희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의 DJ 정소라였습니다.